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올랐죠.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5년 동안 41.6%나 올랐으니까요. 6,470원이 9,160원이 됐거든요.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은 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완전히 말입니다. 폭등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고요. 그냥 미친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해도 별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물가를 올리고 맙니다. 최저임금이 41.6%가 올랐으니까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적어도 말입니다. 28개 법령이 이 최저임금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20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최저임금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취약계층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뺏기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요. 65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점포를 가보면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뭔가 자동화를 하나씩은 했어요. 주문을 자동화하든지요. 서빙을 자동화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리기구를 자동화하든지 그만큼 사람이 줄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능사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반대급부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쪽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바닥경제라고 하는 실물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 상태라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지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점심값이 10,000원 갖고도 먹기가 요즘은 힘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덜 쓰게 될 거고요. 돈을 그만큼 덜 쓰게 되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기업이 그만큼 덜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당장은 현장 경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다 죽는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실물이 주로 이게 죽게 되면 당연히 말입니다. 거시경제도 죽게 돼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주체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대한 생각,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당사자끼리의 어떤 타협만 있다면요. 아마 실물경제는 다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아작날 겁니다.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요. 진짜 최소한 저는 동결이 가장 좋고요. 주휴수당도 폐지하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그죠? 이대로 최저임금을 10,000원을 넘긴다면요. 지금 9,160원 이것이 10,000원이 넘어간다면 아마 우리 경제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겁니다.